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사회가 굳건해지는 요인으로 이 연금 제도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들에게 이 사명감 하나로만 버티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고 있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만남 오늘은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정 이사장을 통해서 재정 운용 현황과 그리고 혁신 전략, 특히 이 제주로 이전한 효과 등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보도국에서 정치 행정 분야를 추집하고 있는 우리 김용원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공무원연금공단 딱 들으면 알 거는 같은데요. 예. 도민들이 또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이사장님 또 이렇게 모처럼 출연해 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인사를 겸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이 198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주요 업무는 우리 현직 공무원분들하고 네. 또 공무원을 일하다가 퇴직한 우리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 안정이라든지 후생 복지 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도민들께 아마 좀 생소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가 균형 발전과 그 공공의 이전 정책에 따라서 2015년 9월에 서귀포로 본사를 이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직원 570여 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우리 서귀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과 전국의 10개 지부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사업은 전국에 18,300세대의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천안하고 수안보에 네. 우리 이제 리조트 시설, 숙박 시설이 있고 또 천안, 화성 예. 그리고 남원, 김해 4개 골프장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예.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이제 공무원연금은 제도가 1960년에 시작이 됐고요. 아, 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이 됐는데 예.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두 글자 같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도라든지 취지 자체가 좀 상이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연금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렇죠. 아, 공무원연금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국가 내에서 정부를 일을 하고 네.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노후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아, 소위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기초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 정책적인 측면이 강한데 네, 네.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공무원을 일하는 동안에 예. 대부분 정책 중립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청렴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영리행위 금지 때문에 일제 개인적인 어떤 사익 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을 일하다가 뭔가 예. 비리가 있어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예. 그래서 연금도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두 제도 축을 예. 따로 좀 다 살릴 수 있도록 예. 좀 뭔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 혁신도시에 예. 이전해 왔는데요. 예. 또 우리 이사장님 모처럼 출연해 주셔서 우리 김용원 기자가 이사장님한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용원 기자 질문에 예.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공무원 연금 관리 지급 예. 업무가 이제 주된 예, 업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또 사업들, 지원 예.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이제 교육공무원 합한 숫자입니다. 110 지금 5만 정도, 115만 정도 되고 있고요.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도가 그 개선된 때문에 약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합해서 50만 1000명에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연금 가족을 166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각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걷어가지고 그 퇴직하신 분들께 연금을 주는 게 주 업무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후생 복지가 주니까 아무래도 재보상 관계도 또 있고 그래서 융자분할의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기타 또 복지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은퇴 또 퇴직하면서
뭔가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좀 저희 도와준 역할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 전국도 예. 그렇지만 제주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연금 지급 대상은 뭐 전국적으로 얼마고 규모는 얼마고 또 제주는 어떻고 어느 정도 비율 차지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2018년 뭐 9월, 10월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연금 받으신 분들이 50만 명 지금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챙겨 보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아마 6,942명,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1.4%인데 뭐 공무원 숫자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제주 지역에 근무하신 분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금 생활자들 또 현직 공무원들하고도 뭐 접촉을 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예, 시간적 그리고 거리적 제약도 많을 테고 예. 할 텐데 이사장님도 이제 오신 지 좀 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서울하고 제주하고 서울 가는 지금 28번째 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셔틀 경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또 중앙부처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또 사업장이 현장이 많기 때문에 돌아들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는데 우리 직원들도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좀 그렇죠. 그 혁신도시를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예. 그리고 그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예, 가장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이제 업무 효율성 문제가 예. 가장 먼저 지적되거든요. 예. 근데 이 서울에서 아무래도 근무를 했을 경우의 장점과 예. 또 지방으로 왔을 때의 그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예. 특히 업무적으로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각에서 제기됐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제가 이게 한참 그 공공의 이전 정책이 논의될 때 당시에 제가 지역의 행정부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공공의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당시 또 공청회 가서도 강성 발언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규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증한 측면도 있는데 기관 특성에 맞게 좀 옮겼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연금공단 경우에 뭐 일단 제주 와 보니까 예.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서울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들 돌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 워크 센터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 사무실에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부에서 본사로 온 경우에는 저희 G카페라고 해서 업무 공간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아무래도 정기 회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 본사하고 서울 사무실하고 또 세종 지부에 이번에 화상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이제 우리 부서장 회의를 하고 또 주요 그 연구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 심의할 경우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100%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방식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편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불편 사항은 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을 하면서 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고 예. 또 이런 건 또 제주에 와 보니까 좋다. 장점으로 느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있으신지. 저희가 9개 기관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와가지고 지난 이제 9월 초에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3년 전에 왔었고, 근데 9개 기관 중에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5개 기관은 순수한 행정기관이고, 4개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주요 기관이 이제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국세청 콜센터라든지, 주류면허지원센터들은 또 우리 이제 국토교통연수원,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 주기가 2년, 3년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이번에 이제 7월부터 9월에 이전 완료한 재동포재단, 네. 국제교류재단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여기가 주 사무실이 되니까 입장 차이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서귀포에 신서귀포에 혁신도시를 마련하다 보니까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타개하려고 그 기관 간 실무 협의회도 좀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기관 간의 입장 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또 성격 그래서 차이도 있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기관장 다 부임하고 그래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뭔가 저희들 공동의 좀 목소리를 내고 같이 건의사항도 만들어서 우리 중앙부처도 건의하고 제주도 본청에도 좀 저희들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 또 이전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근 같은 것도 저 제시가 됐었고 또 지방행정기관 뭐 일례로 하면 뭐 제주도 또 거기는 또 서귀포시의 위치 서귀포시와의 협조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서귀포에 있다 하면은 제주시하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은 야, 나 제주 왔는데 만날 수 있냐?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네. 실제로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이제 서귀포 또 신서귀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신도시를 건설해도 아직 정주 여건이 아까 말씀드려도 돼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청할 사람도 많은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건물이 6층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민간 건물이 지금 신축 공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가가 예, 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지식 첨단센터, 소위 네. 공장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아. 단면도 굉장히 넓고 네. 한 10층 정도 올라오면은 저희가 물론 정부 방침에서 왔지만은 저희 이제 이전한 우리 직원들이 유일한 낚시에 그 서귀포에서 좋은 그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바다도 보면서 특히 범섬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이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은 범섬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고 지구지정을 할 경우에 계획도시가 돼야 되고 또한 신서귀포가 지금 계단식 지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조화롭게 그 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죠. 예,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 행정부시장도 하셨고 예. 또 차관도 지내셨고 예. 또 이전 뭐 직접 연금을 수급하시기도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16번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이사장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직 선배셨고 한두 분은 공직 경험 없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직에 계시다가 불과 2, 3개월 만에 다 이사장으로 부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9년 이상 순수하게 연금만 받다가 이사장으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교육공무원 47년 하시다가 5년 전에 자꾸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유저경을 받고 계시죠. 88세십니다. 연금 가족으로서 연금을 담당한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높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연금 기획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 적자 또 뭐 재정 추계, 충당부채 등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또 어제도 보도가 막 국정감사 관련해서 나왔는데 공무원연금은 최고 액수가 720만 원인데 뭐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200만 원도 안 되고 평균 액수 비교해가지고 기준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러운데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지금 적자 문제가 대두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초고속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은 1992년 무렵에 그때 당시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한 5분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7년 이상 살 것 같으면은 연금을 받고 7년 이상 못 살 것 같으면은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낫겠다는 논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지금 30년 이상 다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부 방침이고 한국은행 방침이긴 합니다. 저금리 정책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좀 많아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1980년대 초중반에는 민간 부분에서 봉급 인상률이 한 12% 정도 될 때, 그 이상일 때 공무원들은 2% 내지 2.1% 인상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아무튼 두 제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뭐 국민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이제 지역 균형 예, 발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공단도 와서 제주 예. 지역과의 어떤 상생 노력이 있었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열린 경영 또 열린 혁신 입장에서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제주 본사로 이전했고, 저도 주민을 옮겨서 현재 지금 제주 도민이고 서귀포 예.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경제 발전 또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3년 이상 이제 거주를 했고, 저도 와서 보니까 제주 도민들이 아무래도 좀 닫힌 공간에 있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제주 도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좀 다가가자 하는 측면에서 지난 4.3 70주년 기념식 때 저희들도 10시에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춘 묵념 행사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4.3 평화공원에 가서 우리 노조 대표들과 참배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혼디 어우롱 행사라든지 또 저희 시설에서 저 여러 가지 풍속 세시로 배우는 제주 교육들, 또 그리고 제주 문화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아예 사무실을 지금 그 관련 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아주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 사업 관련해서 예, 최근에 그 은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공동체 사업 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제주에서도 관련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독거로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국 서울이라든지 도시적을 떠나서 귀촌, 귀농을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막상 시대가 옮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수요가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시골의 빈집들 활용해가지고 해보자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마침 그 모슬포 무릉리에 폐교가 생태 체험장으로 지금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은퇴자들 그 공동체 마을 지금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18분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60대 중반, 70대 분들이 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 막 입사하신 분들에서 본인 자유로 퇴직할 수 있으면 퇴직하시고, 또 중간에 또 웨이팅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초고령 사회로 곧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노노케어 측면에서 서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에서는 같이 생활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좀 정착이 되면은 권역별로 뭐 경상권이라든지 중초권에 전라도권에도 좀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릉 지역에 이름도 무릉돈하고 네, 무릉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저희들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단순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숙식 식사도 하면서 농촌 일선 돕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 출신도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방과 후에 예를 들면은 지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 군인들 양성을 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연금을 또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좀 앞장서서 순수한 의미에서 좀 봉사활동을 해보자. 그게 재능 기부 형태가 될 수 있고, 네. 그게 이어지면 사회 공헌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 예. 더불어 함께 사는 예.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자 공동체 시범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주에서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그 본사 이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하고 아주 쉼없이 얘기를 하며 달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 예. 아무래도 우리 젊은 층들한테는 상당히 그 취업 선호도가 높은 예. 그런 기관이고요. 또 제주에 또 오셨으니까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도 예. 저기에 내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라고 좀 기회를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계신지 뭐 그리고 저희 특히 공무원 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제주 지역에는 예. 인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그 공무원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기관들이 다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최근에 아마 5, 6년 동안에 27명 이상을 저희가 뽑고 있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직원들까지 좀 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출신들이 2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제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연금공단 제주 본사에 입사한 친구들이 한 2, 3년, 3, 4년 후에 저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전국 각지로 순환 근무를 좀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능력 배양도 되고 좀 시각도 경험도 좀 달라질 그렇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이 그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이미 이제 제주에 본사를 이전한 만큼 제주와의 어떤 상생 발전 그리고 우리 제주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공무원 연구원을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공무원들 분들 많이 계실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입장을 한번 대변을 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이사장님 모신다고 해서 그 공무원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얘기를 여쭤볼까 물어봤더니요. 네. 월급에서 떼가는 액수는 좀 많아졌답니다. 예. 근데 이제 퇴직 후에 받는 액수는 좀 적어진 것 예. 같고 또 받는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 예.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저거 좀 너무 많이인 거 아닌가라는 또 이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약간 좀 불만? 이런 불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9년 동안 영을 받으면서 공직 선배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저 연금 받으신 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제가 또 시민단체 활동도 했거든요. 네. 지난번 2015년도에 연금법 개정할 때 토론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하면서 네.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퇴직한 분들의 그 희망사항과 일반 국민들의 비판의 시각을 어떻게 전복시킬 거냐 하는 게 제 스스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이 생겼는데요. 그동안에 4차례 주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9년, 2015년에 있었는데 2015년에 개혁할 때 그때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금 5년 동안 소위 연금 액수가 퇴직한 이후에도 물가라든지 봉급 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연금 업무를 집행하는 거지 네. 정책 결정은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서 하는 거 그렇죠. 국회에서 아닙니까?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여금을 과거에는 4%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8.5% 떼고 있습니다. 네. 이걸 0.25% 해가지고 2020년에 9%까지 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떼는 액수가 많아졌다는 불만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급 개시 연령 문제인데 네. 그 전에는 2009년 아니죠 2000년 계획이죠. 2000년 계획 때까지는 만 20년 이상만 근무를 하면은 연금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늦어져가 특히 이제 2015년 계획으로 인해서 소위 지급 개시 연령, 연금을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59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뭐 65세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53세, 4세 경우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이 당장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취업 제한 때문에 재취업도 안 되고. 안 되죠. 네. 근데 50대, 53, 4세 경우에가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가장 그 애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돈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제도 개선한 지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결정기관 아니지만은 여러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아무튼 제도를 바꾸거나 개선할 때 잘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의 선상인데요. 그 연금제도 그러면 개혁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예.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요것만큼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꼽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공무원연금법 1조를 제가 가끔 들여다봅니다. 연금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 제도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자는 취지가 있거든요. 일반 그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많이 받는다는 보도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네. 또 일일이 또 불이익기간이라든지 기여금이라든지 전부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액수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아시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다 보면은 그런 불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특히 공무원 선배들, 현직 공무원들도 잘 대응을 하려고 하고 네. 지금 현재 젊은 공무원들 경우에는 지난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그 친구들이 퇴직할 쯤 되면은 국민연금하고 실제 차이가 한 10%에서 14% 정도뿐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 후반, 70대 분들 대한 연금 지급 액수하고 또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한 20, 30년 근무한 직원들하고 한 10년 이하 근무직은 아빠 차등화가 될 겁니다. 이게 좀 시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이제 이렇게 초고속 고령화 되고 전부 100세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크게 홍보도 하지 않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 또 퇴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연금 제도를 또 잘 운영을 하고 또 국민들 시각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제가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자 그러는데 뭐 크게 실망감을 안 드리도록 접점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연금공단 내에서도 이제 혁신 과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좀 혁신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항상 그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정부 혁신본부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정부 혁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과거의 혁신 추진 단계에서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혁신 피로감도 좀 있다는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혁신이 그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혁신의 아이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아이디어가 거창한 게 아니라 무슨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가보자. 추진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일신 우일신이라고 항상 날로 새로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고 지시는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걸 안다는 개념인데 예남 박지원 선생이 했던 말 중에 법고 창신이 있습니다. 네. 옛 것을 배우고 다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고 창신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인용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인류 역사가 결국 지금까지 혁신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혁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온 뒤로 손님들 오면은 뭐 주말을 이용해서 추사 기념관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시간이 한가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 게시물에가 입고 출신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벚꽃 창시랑 똑같은 의미로 그 추사 김정일 선생이 모슬포에서 네. 8년간 유배 생활하면서 그 추사체를 완성한 그 정신도 결국은 이 혁신의 정신이 있었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제가 취임사에서 4가지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으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의 원칙을 지키자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회 변화 트렌드를 좀 주시를 하자.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변화 트렌드 주시하자고. 세 번째가 혁신, 또 혁신해보자. 네 번째는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런 혁신하고 또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는 직장 만들어보자. 근데 막상 와서 저도 8개월 지나면서
어제 직원들까지 좀 대화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반성입니다. 즐겁고 재밌는 직장을 과연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도 좀 신경을 쓸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혁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과 좀 예.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연금 기금 부분을 아무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사님은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수익성에 우선을 두고 계시나요? 이제 공적 그 연금 운영 기관이 이제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저희 공무원연금 그리고 이제 사학연금이 제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제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630조 이상의 큰 돈을 가지고 있고요. 사학연금은 지금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34만 명이 사립학교 근무를 하고 있고 영을 받는 사람 숫자가 지금 아마 한 7만 한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4대 1이거든요. 근데 아까 공무원연금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15만에다가 이쪽이 지금 50만 되니까 거의 지금 2대 1입니다. 예. 그래서 기금 운영에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공적 그 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저희도 자금운용단에서 외부 전문가들 해가지고 기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간에 여러 가지 미중 간에 지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또 해외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주식에 좀 손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채권이라든지 또 대체 자산도 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전문가들 통해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영진 입장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 운영 측면에서는 저 단기간에 일희일비할 수도 있고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한 3년, 5년 주기로 네. 또 움직여야 되는 점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적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자금운용단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서는 것보다는 좀 한 발짝 늦게 좀 무겁게 좀 의사결정을 내려가고 하는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국회 말씀이 있어서 예. 국회에서 아주 손실을 봤다고 일부 의원이 얘기가 있어요. 실제 국내 주식에서는 지금 작년에는 8.5% 지금 수익이 있었는데요. 네. 금년에는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좀 비슷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를 전문가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아까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이 좀 강해서 좀 곤혹스럽고 그 아까 그 이사님 말씀 중에 크게 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제주에서 여러 그 공무원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조금 약간 닫혀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고객이 전현직 공무원들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이사장께서도 오래 공직 생활을 예. 또 하셨고 예. 또 차관까지 지내셨고 그러면 이제 고객을 응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현직 공무원을 응대하는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객 민원 서비스의 그 나름의 노하우 아니면 뭐 행정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뭐 충고라면 그럴 거고요. 하여튼 이사장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그 나름의 전략 또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공무원 후배들을 통해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예. 공직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 일반 국민, 일반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결국 공직자에 대한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또 본인 관리 잘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절제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부 입장에는 을 입장에서 또 인사혁신처라든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회도 가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야 이게 참 어려움이 많다는 느낌도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행정은 아무래도 도와주는 행정이거든요. 네. 그 서비스가 더 강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 공무원 연금공단을 포함해서 혁신도시에 지금 800명이 이주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제가 되돌리고 싶지 않지만은
제주 4.3 이후에 많이 제주도민들이 당시에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제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외지에서 뭐 여러 가지 귀촌 차원에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주 역사상 우리 그 혁신도시로 일체 이재란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왔는데 지금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하고 서귀포도 또 심지어 거리감, 장벽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거리감을 느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이제는 입도 뭐 20대, 14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가 입도 일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8개월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를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도 주민등록법상으로 지금 제주도민이고 서귀포 시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관심도 많고 아침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방송 보다 보면 제주 지역 방송 나는 걸 유심히 좀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거에 예를 들면 입도 뭐 20대, 14대 주장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울타리를 좀 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아서 새롭게 제주도로 살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먼저 다가서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개변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이사장님으로서 이제 공단이 제주에서 이제 예.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어떤 게 있을지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 본사를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은퇴자 공동체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싶고 또 전국에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소위 휴양시설, 연수시설이 굉장히 산재 있거든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기 바닷가라든지 산속에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1년에 예를 들면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 연구공단 제휴를 해서 그 방안을 추진하는데 기관장들하고 윗선하고 협의하면 다 오케이고 다 긍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 귀찮거든요.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의 또 주요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휴양시설의 연수시설들이 자기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정부 예산들이 과하게 들어간 겁니다. 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좀 역점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겠지만은 뭔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또 국민연금과 비교 시각도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 복지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그 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 복지 서비스 개발로 저희들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데 저는 그 과거 웰빙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네. 또 웰 다이라는 개념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웰 에이징 개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대부분이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50대 중반 후반에 은퇴해가지고 30년, 4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노인, 노년층 개념보다는 유엔의 신중년층 말까지 나오는데 웰 에이징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걸 선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싶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왜곡된 점이 있습니다. 순사람이 자원봉사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통편 들여서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도시락 싸서 먹으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원봉사하면 반드시 뭔가 경비를 받고 교통비를 그렇죠. 받고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상록봉사단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명칭이 상록봉사단입니다. 전국에 한 260개 단체에서 한 6,0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기여를 하고 후진양에서 일해서 그 덕분에 예를 들면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에 물꼬를 우리가 틀 수 있는 건 우리 상록봉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주로 재능기부, 전문봉사 또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공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좀 장려하고 좀 도와드릴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또 이제 이 차관까지 지내셨고요. 그래서 처음 대담을 시작할 때는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혹시 뭐 말씀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 우리 도민들께 또 뭐 당부 또는 뭐 이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해주시죠. 저희 공무원 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지만은 네. 저희가 이번에 그 경영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제주도를 본사를 이전했고 저희 직원들 절반이 이제 제주도를 앞으로 와서 살고 있고 또 살 겁니다. 그래서 순사람이 제주도민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심지어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저희 임직원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께서도 공무원 연구원단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시고 신서귀포 지역 지나실 때 저희 건물 보이면 아 공무원 연구원단이 우리 제주도 있구나. 예. 뭐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토론하는 뒷 배경에 공무원연금공단 건물이 뒤에 예. 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 공무원연금공단 운영의 핵심은 이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공단의 고객인 우리 전현직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정남준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공성과 또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러한 공단 운영이 되기를 우리 도민 모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의 특별한 만남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주상원 원장과의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